근데 아, 이거 영상 촬영인 줄 알고 이 버튼 눌렀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 친구들 오늘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도 저녁 먹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로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낮에는 따뜻해도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죠. 그래서 바람막이 될 만한 것들 잘 챙겨서 입고 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또 일찍 갔다가 늦게 오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오히려 또 이런 계절에 또 감기 걸리기도 쉽고 또 만약에 그런 몸 상태나 그런 상황들이 좀 피곤한 상태면 더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몸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차들도 마시고 밥도 잘 챙겨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한 30 중반 막 그렇게 중반 좀 넘어서까지도 밥을 그렇게 잘 챙겨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충 먹고. 근데 확실히 밥을 먹었을 때 밥이 속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밥이 또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밥을 잘 챙겨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귀찮으면 좀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음식들을 먹는 게 또 우리가 몸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또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건강을 또 우리가 스스로 잘 지키고 또 몸이 또 건강해야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또 건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정신을 가졌을 때 또 건강한 신체가 있을 수 있고 또 건강한 몸을 가졌을 때 또 그렇게 다 유기적인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그런 마음 상태나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안정적으로 돼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말도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많이 힘들고 지쳤을 때나 몸이 많이 힘들고 지쳐서 피곤한 상태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또 그런 정신 상태도 또 예민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내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스럽고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자기 자신을 예쁜 화초 키우듯이 그렇게 잘 키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이미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진짜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복제품도 없는데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해요. 그런 친구들이 또 재능이나 그런 영미남들도 많이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그런 좋은 재능, 좋은 가치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너무 어떤 본능적인 쾌락이나 그런 한 부분의 방향으로만 간다면 그런 재능 낭비이자 고급 인력의 낭비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서 더 두각을 나타내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너무 뭐 소위 말해서 몸으로 때우는 일 뭐 이런 것만 하고 그렇게 국한된다면 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고 안고 이런 본능적인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랑하면 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안아보고 싶고 손도 잡아보고 싶고 그냥 그런 자체로도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그런 생활들이 주가 된다면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을 가지게 됐고, 아니,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을 가지게 됐고, 또 이미 그런 세상들이 많이 펼쳐져 있다면 이게 진짜 가려두고 그럴 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밝은 세상으로 드러내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또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그렇게 뭐 정보화 시대고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들도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들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뭐 유치원생, 뭐 초등학생 이렇게 돼도 정말 빠르잖아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래서 어떤 그런 성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 인식이 되면 아예 사랑이라는 이런 가치가 진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욕구적인 부분이나 욕망 이렇게만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무분별하게 책임감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 이렇게 거침없이 된다면 진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신체적인 그런 특성상 그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또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게 몸이 평생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뭐 유치원생 이때부터 더 진짜 어린 나이부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뭐 좀 헤아려지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갖게 하고 서로서로 함께하는 그런 협동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이게 표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의식적으로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삶에서 의식 상태에서 그렇게 배어져 있어야 그게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누군가한테도 그런 진심들이 음, 자연스럽게 물들어갈 수 있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린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나 어떤 좋은 강연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 그냥 흘러나가는 그런 정보로 두지 말고 아, 내가 여기에서 뭐 어떤 점들을 배웠고 나는 이거를 의식화시키고 내 몸 자체로 체득을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배움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배운 게 흘러나가지 않도록 자기 지적 재산권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온 몸으로까지 체득이 되게 하려면 행동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음 먹은 게 행동으로 가기까지가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이런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먹은 마음은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마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거는 진짜 주변에 어떤 좋은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주변에도 그런 향기를 물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원래 그런 특별하고 존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잘못된 표현이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런 가치들을 그렇게 평가절하하거나 그렇게 깎아내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또 그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성과 품격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나 자신이다. 내가 하는 행동이 곧 나 자신이다. 이런 부분들을 늘 놓치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 현생의 것만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도 연결될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좋은 방향을 보고 가는 게 좋겠다. 본능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가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이런 세상이라면 이렇게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능적인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그렇게 담고 가는 부분이 아닌 정신적인 부분과 함께 가는 길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위에서도 어떤 잘못된 생각 하나가 진짜 많은 씨앗들을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늘 좋은 가치를 품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 안에 늘 진심 어린 마음과 그런 좋은 가치들을 품고 늘 사랑으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늘 저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과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해 보려는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 상태 그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 부분을 꼭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 이 부분을 늘 기억하고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누구나 상처받기 쉽고 또 어떤 기쁨들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그런 감정들을 가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그런 묵은 감정들을 해소하고 이렇게 직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해소하지 못해서 투척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따뜻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 더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간다면 친구들이 가진 그런 영민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좋은 방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내는 아이디어보다 여러 사람이 더 좋은 방향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얼마나 더 좋은 안들이 모이겠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경쟁보다는 여럿이 함께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들에 대해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교육 제도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 행복의 빈도수를 높이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들, 순간순간 행복을 알아가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질적인 부분도 놓고 갈 부분은 아니지만 또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이렇게 풍요롭게 채워져 있다면 또 어떤 정신적인 부분은 또 고차원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피라미드 구조로 갔을 때도 진짜 가장 위에 있는 욕구는 그런 다른 사람한테 어떤 모습을 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게 가장 상위 구조에 있는 그런 욕구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늘 잊지 않고 잘 붙잡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 또 친구들 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초의미. 이런 궁극적인 의미는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이것을 초의미라고 부른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실존 철학자들이 가르친 대로 삶의 무의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절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터득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로고스는 논리보다 심오하다. 초의미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정신의학자는 머지않아 환자들로부터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6살짜리 딸에게 받았던 질문처럼. 아빠, 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딸 아이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얘야, 몇 주일 전에 내가 홍역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셨잖니. 하지만 꼬마는 수긍할 수 없었던 모양인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하지만 아빠, 이걸 잊지 마세요. 처음에 홍역에 걸리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환자가 종교적으로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을 경우 그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원을 끌어내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의학자는 자기 자신을 환자의 입장에 놓아야 한다. 동유럽 출신의 랍비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나는 바로 이런 태도를 취했었다. 그 첫 번째 아내와 아이 6명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보내졌고 그 후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나는 아이를 낳는 것이 삶의 유일한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삶 그 자체는 의미 없는 것이 되고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의미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랍비는 정통 유대교도로서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를 위해 카디시를 올려줄 자식이 없다는 절망적인 시각으로 자기 고통을 평가했다. 카디시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래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돕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그에게 죽은 후 하늘나라에서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가 절망하는 이유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는 자기 아이들은 죄 없이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자기는 늙고 죄가 많아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했다. 랍비님, 바로 그 때문에 선생이 아이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시련을 겪으면서 선생의 영혼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선생의 아이들만큼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아이들과 같은 곳에 있게 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흘린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알고 있느라고 시편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생이 겪은 시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겁니다. 실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내가 열어준 새로운 시각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보통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 같이 공부해요. 접촉. 갓난아기였던 당신은 안기고 싶거나 신체적 접촉이 필요할 때마다 안겨야 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해야만 했다. 배가 고플 때는 젖을 먹어야 한다. 예정된 시간에 맞춰 주어지는 수유는 지난 세대들의 잔혹행위였다. 샘킨에 의하면 선의 대가들은 모두 아이들이 이미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깨달음, 즉 피곤할 때는 자고 배고플 때는 먹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수십 년을 수행한다고 한다. 선의 경지와도 같은 이러한 행복한 상태가 체계적이고도 계획적으로 파괴되어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또한 갓난아기인 당신은 청결해야 하며 누군가가 목욕도 시켜줘야 한다. 아직까지 신체적인 기능들이 근육의 통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의존적인 욕구들이다. 이것들은 당신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반응. 아이는 주위의 환대와 평화롭고 따뜻한 목소리들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답게 소곤소곤거리는 소리들, 여러 가지 감탄사들, 그리고 안전함을 보장해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믿는 한 사람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에릭 에릭슨은 이러한 최초의 발달 과제를 존재의 내면 인식의 확립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신뢰를 그 특징으로 한다. 칼 로저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식은 현실은 우호적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다. 기본적 신뢰감대의 불신감이 곧 최초의 발달 과제이다. 이러한 양극이 신뢰의 측면 쪽으로 결정될 때 기본적인 자아의 힘이 생기며 이러한 힘은 희망의 기초를 형성한다. 만약 세상이 기본적으로 믿을만 하다면 나는 멋멋이다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 팜 레비는 이 단계에서 존재의 힘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만약 위에 열거한 그런 요소들이 부여된다면 아이는 그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바깥 세상이 안전하다면 그리고 부모가 스스로 자원과 부부간의 사랑, 지지를 통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해 간다면 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해야만 한다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또 나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부모 되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진짜 엄마 아빠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다들 처음 시작하는 일이고 우리 다 막 초보고 그런데 아이가 울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막 그럴 것 같아. 근데도 다 키워내잖아요. 자기 자신들 다 희생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항상 보면 엄마 아빠들은 진짜 위대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 일은 가장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자신의 자원을 통해 필요를 충족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나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사람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료해야 한다. 내면 아이가 아직도 상처받은 상태로 있다면 당신은 겁에 질려 상처받고 이기적인 내면 아이와 함께 자녀를 돌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부모가 당신에게 했던 대로 당신 아이에게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하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간에 당신은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꿈꾸던 완벽한 부모 노릇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설령 정반대로 한다 해도 당신은 아이에게 똑같은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낳는다. 병든 상태에서 180도 돌려봐도 결국 제자리일 뿐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을 탓하라는 게 아니다. 그들 역시 나름대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 부모 되기를 잘 해내려고 애를 쓴 상처받은 성인 아이였다. 나의 경우 비록 부모님은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라셨지만 종종 올바른 자녀 양육을 하신 분들이었다. 어머니에게는 규칙적인 수유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전문가의 충고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가 칭얼대며 울 때는 전문가의 충고를 어기고 나를 달래주었다. 이건 역시 그녀에게는 힘든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그 순간은 구제와 온정이 가득한 순간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바로 기본적인 양육을 이해하고 있는 그녀 안의 놀라운 아이가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어떤 부모도 완벽하지 않았고 어떤 부모도 완벽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일본 여행의 꿈을 현실로 이루다. 젊은 일본 여성 다스코는 내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꾸준히 듣다가 내게 편지를 보내 라디오 방송에서 가르친 내용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려줬다. 80살이 넘은 할머니를 보러 일본에 가고 싶다고 늘 꿈꿨습니다. 하지만 항공권이 너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사님께서 수중에 돈 한 푼 없는데 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디오에서 설명하셨어요. 학원에 대한 응답을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하며 마음속 깊이 이를 믿으려면 실제로 학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짐을 여행 가방에 챙긴 뒤 아파트 출입문 바로 옆에 두었어요. 이어서 일본에 도착해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할머니를 품에 안고 일본어로 기나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매일 아침과 밤에 상상했어요. 이것이 그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질 때까지 상상하고 또 상상했습니다. 상상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호주에서 살다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군요. 비싼 호주 여행비를 어떻게 마련했느냐고 묻자 물품 운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말해줬어요. 어떤 기업들은 섬세한 물건을 해외로 보낼 때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화물칸에 수화물을 싣지 않고 비행기 탑승객에게 운반을 맡긴다고 하더군요. 기업의 촉박한 일정에 잘 맞춰 물건을 운반해주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요. 그날 오후 바로 물품 운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디자인 모형 하나를 도쿄까지 운반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도쿄까지 왕복 항공권을 단돈 $100에 구매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저녁 저는 할머니 댁에 도착해 할머니를 품에 꼭 끌어안았어요.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부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물질은 필요한 모든 돈을 얻게 해주는 관문이다. 얼마 전에 인도 첸나이 출신인 젊은 물리학자 라비가 나를 보러 왔다. 자신도 영혼과 물질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했다. 에너지와 물질은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 물질은 영혼의 가장 낮은 단계이며 영혼은 물질의 가장 높은 단계다.
다시 말해 물질과 영혼의 본질은 같다. 더 자세히 말하면 물질은 우주 본질, 즉 영혼이나 에너지를 가시적인 형태로 축소한 것이다. 형태를 갖춘 세계와 형태가 없는 세계는 우리가 영혼이라 부르는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물질은 영혼의 자아 성찰에서 나온다. 라비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 장학금만 손에 쥐고 미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리라는 걸 알았거든요. 마음속으로 확언했습니다. 음식, 옷, 돈, 친구를 비롯해 내가 지금 당장 이곳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이 공급됩니다. 그 확언은 대단히 신기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졌다. 라비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성은 최근 인도 출장을 다녀왔다며 말을 걸어왔고 알고 보니 그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규모 반도체 제조업체의 연구소장이었다. 라비가 물리학을 전공했다고 말하자마자 그는 높은 연봉과 넉넉한 회사 지분을 제시하며 연구소 일자리를 제안했다. 전능한 힘을 확언하면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생겨난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필요한 것이 마련된다고 믿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받는다. 라비처럼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을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은 내면의 힘을 활용해 부자가 되어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태도가 부로 향하는 문을 연다. 샌디에이고에 머물며 시리즈 강연을 하던 때 클리프라는 사람이 호텔로 찾아왔다. 금융 브로커인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승진하게 해달라고 매일 밤낮으로 확언을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저는 학력도 높고 경력도 많습니다. 자격은 다 갖추었는데 저를 부르는 곳이 없어요. 게다가 경제적 상황도 너무 좋지 않습니다. 바이오 기술 쪽에 최근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이른 시일 내로 대박이 터지지 않으면 파산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전부 제 잘못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는 조언을 해줬거든요. 저를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을지도 모르죠. 대화를 나눠보니 클리프는 전 직장 상사들과 현재의 직장 상사들을 원망하며 앙심을 품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적개심이나 원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한 아무리 확언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는 산성 물질과 알카리성 물질을 섞는 것처럼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드는 행동이다. 그러니 마음을 고쳐먹고 생산적인 생각에 집중하며 타인과 자신을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고 제안했다. 내 말에 따라 클리프는 하루에 2번씩 직장 동료를 축복하고 승진을 요구하는 확언을 되새기며 명상했다. 클리프는 확언을 충실히 반복하며 그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했다. 그러자 잠재의식은 그에게 맞는 책과 수업, 선생님을 끌어당겼다. 그는 자신이 잠재의식의 미묘한 힘을 발동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리프는 회사에서 승진해 더 높은 연봉을 받았다. 게다가 그가 과거에 투자했던 기업 중 한 곳이 특허를 획득해 주가가 3배가 올랐다. 클리프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꿈을 현실로 이루는 관문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결한 꿈을 꾸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은 비전이 있는 길을 따라 걷는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그리고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또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녁이니까 조금 쌀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또 뭐 손발이 좀 차갑거나 그런 분들은 또 수면 양말도 챙겨서 신고 따뜻하게 또 이불도 포근하게 덮고 이렇게 잘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고생 많았고 마무리도 잘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그래야지 또 우리 잠재의식이 잠재의식이 의식 수준보다 3만 배가 더 그런 실행하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루고 싶고 원하는 것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힘든 부분들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내가 지금 이 상황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도 같은 상황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원하는 방향으로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든 부분에 너무 이렇게 잠겨 있다면 생각이나 감정들이 그런 의식 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 수 있고 아니면 또 더 나쁜 상황이면 아예 거기에서 몰입돼서 더 희망적이거나 밝은 부분들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생각으로 그런 한계들을 뛰어넘는 생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물결이 잔잔하게 이렇게 있을 때는 그렇게 잔잔하고 예쁜 풍경들만 보이지만 진짜 풍랑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더 문제의식도 느끼고 내가 어떤 위기가 있어도 반드시 이 문제는 뛰어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면 승부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좀 힘들면 어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뜀틀 경기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도움닫기 해서 더 높이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사람의 능력과 그런 잠재의식들이 무한한데 또 우리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면 뭔들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가치들, 그런 사람이라는 걸 늘 믿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섬세한 감정들을 가졌고 머리들도 다 뛰어나고 영성도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본능적으로만 가지고 갔을 때 어쩌면 이런 정신 상태나 마음들이 쇠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즘에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빠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의식들은 수렵채취하고 그런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정신도 이렇게 빠른 세상에 맞게 빨리빨리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향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 안에 있는 그런 잠재적인 부분들을 늘 바라보고 늘 닦으려고 하고 그러면 원래 가진 모습들이 다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 안에 따뜻한 사랑을 품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스러운 말을 먼저 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모든 감정들을 느끼는 거잖아요. 슬픔, 기쁨, 행복들 이런 거 이렇게 느끼는 우리의 모든 감정들은 다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 손도 잡아주고 많이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가진 체온을 나눌 수 있고 그런 마음들도 그런 온기들로 전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따뜻하게 잘 자요. 굿나잇. 안녕.